자, 이거를 한번 펴보죠.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거 좀 과열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네, 스몰 올라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 장기적인 가치평가 지표 있잖아요. 실러 경기조정 주가수익 비율, KPE 비율. 이걸 보면 현재 39.6배래요. 이게 지난 140년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와, 1929년 대공황 직전보다도 높고 닷컴 버블 정점이던 1999년 말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보면 그래서 뭘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지표는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거나 아니면 조정 국면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뭐 당장 내일 폭락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 10% 정도의 시장 조정은요,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1950년 이후 S&P 500 지수를 보면 거의 매년 평균적으로 그 정도 하락은 겪어왔거든요. 그리고 20% 이상 빠지는 본격적인 약세장도 통계적으로 보면 대략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곤 했고요. 그러니까 조정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대비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잠재적인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투자 접근법, 특히 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업종, 그리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평가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는 왜 이런 전략이 주목받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게 꽤 흥미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흔히 시정이 좀 출렁일 때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방어주라고 부르는 섹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같은 분야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든 나쁘든 수요가 비교적 꾸준하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배당이라는 키워드를 더하면 이야기가 좀 더 재밌어지죠. 주가가 뭐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 이게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 주니까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런 방어적인 배당주 전략이 항상 최선일까요? 뭐 예를 들면 성장주처럼 주가가 확 오른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단점도 있지 않나요? 아,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모든 투자 전략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방어적인 배당주 투자는 확실히 높은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대신에요. 뭐랄까, 기술주나 성장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본 차익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이 안정성과 현금 흐름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거죠. 특히 배당 귀족, 디비덴 킹즈라는 별명을 가진 기업들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기업들은 무려 50년 이상 정말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정말 대단한 기록을 가진 회사들이에요. 반세기 동안 꾸준히 배당을 늘렸다는 건 단순히 주주환원 의지만 강하다 이게 아니고요. 수많은 경제 위기나 산업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이익을 늘려갈 만큼 그만큼 강력한 사업 모델과 경쟁 우위, 그리고 아주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셈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은 현재 S&P 500 평균인 1.25%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매력적이고요. 와, 50년 이상 매년 배당을 늘려왔다는 건 진짜 대단하네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경제적 격변이 있었겠어요. 그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1,000 정도 예산으로 이런 배당 귀족들을 담아보는 미니 포트폴리오 아이디어, 구체적인 기업들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8개의 기업 준비하셨죠? 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8개 기업은 모두 앞서 말씀드린 그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같은 방어 섹터에 속하면서 동시에 배당 귀족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각각 한 주씩 산다고 가정하면 대략 $1,000 내외로 구성 가능한 예시입니다. 자, 첫 번째 주자는 역시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입니다. 코카콜라, KO,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이죠. 현재 배당 수익률은 한 2.9% 수준이고요. 놀랍게도 63년 연속 배당금을 증액해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69 정도네요.
역시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비결이겠죠? 그렇죠.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경기 변동 속에서도 가격 결정력을 유지하고 또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필수 소비재 거인 프록터 앤 갬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타이드 세제, 팸퍼스 기저귀처럼 우리 생활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죠. 배당 수익률은 2.86%, 배당 연속 증액 기간은 무려 69년에 달합니다. 주가는 한 147달러 선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 불황에도 사람들이 소비를 쉽게 줄이지 못하는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분야의 두 거물을 봤는데 헬스케어 쪽 대표 주자도 있죠. 존슨앤존슨 J&J 말입니다. 밴드에이드나 타이레놀, 아큐브 렌즈 등등 정말 다양한 건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적인 배당 귀족이죠. 배당 수익률은 2.7%, 연속 증액 기간은 62년입니다. 현재 주가는 187달러 정도고요. 헬스케어 역시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방어 섹터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아픈 걸 참거나 치료를 미루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군요. 필수 소비재하고 헬스케어, 둘 다 진짜 필수라는 키워드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유틸리티 분야는 어떨까요? 전기나 수도, 가스 같은 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기업 중에서도 아주 오랜 배당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스테이트 워터, AWR. 이 회사는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배당 수익률 2.54%에 무려 71년 연속 배당 증액이라는 대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당 귀족 중에서도 최장 기록 중 하나죠. 주가는 한 75달러 수준입니다. 또 다른 유틸리티 기업인 노스웨스트 내추럴 홀딩, NWN, 여기는 오리곤하고 워싱턴주에서 천연가스랑 수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배당 수익률이 4.21%로 오늘 소개하는 기업 중 가장 높아요. 그리고 70년 연속 배당증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47달러 선이고요. 유틸리티 기업들은 정부 규제를 받는 대신에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보장받는 경우가 많아서 꾸준한 배당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다만 NWN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은 때로는 성장성이 좀 둔화된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와, 70년 넘게요. 배당을 늘려온 유틸리티 기업들이라니 정말 안정성의 상징처럼 느껴지네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성격의 기업도 있던데요. 제뉴인 파츠, GPC. 이건 자동차 부품 유통회사죠. 이것도 필수 소비재로 분류되는군요. 신기하네요. 네, 제뉴인 파츠는 자동차 및 산업용 교체 부품을 유통하는데 필수 소비재 섹터로 분류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경기가 좀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새 차 구매를 미룰 때 오히려 기존 차량을 수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부품 수요가 증가하는 소위 경기 역행적 성격을 일부 보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3.3%, 69년 연속 배당 증액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주가는 127달러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 두 기업도 식료품하고 의료기기 쪽이군요. 마제티는 소스나 드레싱 같은 식품 브랜드 회사고 벡톤 디킨스는 의료기기 회사죠. 맞습니다. 마제티는 배당률 2.21%에 62년 연속 증액, 주가는 172달러 선이고요. 벡톤 디킨스는 주사기나 진단장비 같은 의료 소모품 및 기기 전문 기업인데요. 배당률 2.35%에 53년 연속 증액, 주가는 178달러 수준입니다. 두 기업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오면서 오랜 기간 배당을 늘려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8개 기업을 쭉 훑어보니까 단순히 방어 섹터에 속해 있다는 점 외에도 중요한 공통점이 보여요. 뭐냐면 이들은 강력한 브랜드, 아니면 필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규제된 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혹은 특정 시장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 이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위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구축해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경제적 풍파를 헤치고 꾸준히 배당을 늘려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당률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 이걸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주목해 볼 만한 전략으로 오랜 기간 검증된 안정성을 보여준 배당규적 기업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뭐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슨처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부터 아메리칸 스테이트 워터처럼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유틸리티 기업까지 이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과 매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약 $1,000 정도로도 이런 역사 깊은 기업들로 구성된 미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 이건 투자를 처음 시작하거나 혹은 소액으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싶은 분들께 꽤 흥미로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뭘까요? 무엇보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특정 투자 전략에 대한 탐구 과정이지 어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결국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다만 시장 상황이 좀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왜 안정성, 그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수십 년간 배당 성장을 지속해온 기업들은 과연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여러분의 투자 목표, 기간, 그리고 위험 감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오늘 살펴본 이 방어적 배당주 전략이 여러분의 전체적인 자산 배분 계획 안에서 과연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제 변화 속에서도 기업이 진정한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 이걸 갖추기 위해 필요한 다른 중요한 자질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배당 규족들이 가진 오랜 역사와 경험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